버티면 어떻게 50년이래요? 버티는데 이게 수영장 안에 코 막고 들어가서 에이씨 버틸 거야 하는데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돼요? 그냥 걸어가야 피아니스트가 되죠. 걷다가 힘들면 눕다가 다시 뛰다가 신이 나서 펄펄 뛰다가 그래야 50년, 60년, 70년 사는 거예요. 대표님, 40대 직장인이 이런 고민을 또 하고 있어요. 네. 마흔이 되면 뭔가 좀 더 여유롭고 인생에 있어서 좀 충분히 이룬 게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30대까진 그렇다 쳐도 40대까지 힘들면 이건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속성과 우리 인생의 속성이 뭐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20살 때부터 돈 벌기 시작했거든요. 대학 들어가자마자부터 나는 나를 먹여 살리는 일을 시작을 했고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살아간 게 20살 때부터예요. 뭐 어떻게 알바하면 되지.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사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당연히 직장도 다니고 내가 나 스스로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돈으로. 외국 나가고 싶어? 네 돈으로. 좋은 집 살고 싶어? 네 돈으로. 이거 20살 때부터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른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명,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을 남이 처리해주면 그 사람 노예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내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은 내가 처리할 수 있어야 그게 어른이 돼요. 그것도 하나의 어른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제가 강의를 29살 때부터 했는데 제가 지금 30년 딱 강의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김미경이라는 사람을 알고 인지도가 생기기 시작한 게 15년 전부터예요. 인지도가 생기기 전에는 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무명 시절이니까. 나는 무명 시절을 15년을 보냈어요. 인지도가 생기기 시작한 것도 15년 전이에요. 정말 많은 대중들이 저를 알기 시작한 건 12년,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 내가 막 번 돈들은 다 최근 12년간 번 거예요. 김미경 쇼가 그렇죠. 그때. 그게 2013년이니까 10년밖에 안 됐네요. 자 봐요. 그 전에 여러분들 나 몰랐어요. 그러니까 30년 커리어 중 거의 20년이 무명했다고요. 40대 후반까지도 무명이셨던 거예요? 맞아요. 40대 후반에도 여러분들이 날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분이 아마 40대 직장인인데 40대 후반도 아닐 거예요. 40대 중반만 돼도 사람들은 자꾸 늦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쯤 내가 뭔가 다 이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떠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0대 때는 공부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내가 뭐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를 탐색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때예요. 30대 때는 그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나서 실험하는 때죠. 많은 실험들을 해요. 이거 하면 될까? 이게 더 나을까? 뭐 나는 미술을 전공했는데 나는 원래 기본적으로 음악을 되게 좋아하니까 음악으로 먹고 사는 방법이 없을까? 뭐 경영학과 졸업했는데 나는 뭐 뭔가 다시 음식 쪽으로 뭔가 하고 싶어. 이게 꿈이 막 헤쳐나가면서 많은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대 때는 정보가 부족해서 내가 들어간 입학한 과가 내가 먹고 사는 종목이 되게 부족해요. 내 성분이 내가 좋아하는 성분이 10%도 안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대학 학과일 거예요. 다들 한번 보세요. 100%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학과를 들어간 사람 몇 명이나 되나. 그리고 사실은 몰라서 그걸 선택할 수 있죠. 사회 나와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 그거 아셔야 돼요. 학과는 몇십 개밖에 안 되는데 직업은 만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나와보니까 이제 좋은 게 많아. 바꿔야 되잖아요. 뭐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대. 그럼 30대 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40대에 그런 걸 만약에 찾았다 칩시다. 근데 40대에 뭐 해야 돼요? 결혼하고 집 사고 애 낳고 기본 인프라에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너무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40대에는 어때요? 기본 인프라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모을 돈이 없어요. 벌긴 벌어도 다 써요. 애들 키우는데 다 써요. 결혼하고 집 사고 애 낳고.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의 정규 과목이죠. 다 제대로 안 됐어요. 그 그러니까. 정규 과목이. 그러니까 40대에는요, 내가 인생에 풀어야 될 숙제 중 50점만 맞으면 돼요. 돈도 50점, 애도 50점, 집도 50점, 50%만 해도 잘한 거예요. 그 나머지 50%는 언제 해요? 50대. 반만 하면 돼요. 그럼 50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내가 내 커리어, 내 돈, 나의 모든 인기 다 50대에 만든 거예요. 40대가 아니라고요. 지금 제가 딱 내년에 60이잖아요. 다 지금 1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 날 안 게 내가 딱 50 들어올 때 아신 거예요. 대표님, 근데요. 조금이라도 좀 해결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인생의 숙제들이 다 몰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좀 문제가 첩첩이 쌓여있을 때는 어디서부터 이거 풀어야 될지가 감이 안 오거든요. 50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50점은 돼요. 깔끔하게 안 풀려고 그러면 돼요. 좀 이렇게 엉망으로 풀어도 된다니까요. 애만 집중한다고 애가 빨리 커요? 돈만 집중하면 애가 망가지잖아요. 그죠? 내 이 성공만 집중하면 집에 안 들어가면 집안이 엉망진창돼서 이혼해야 되잖아요. 결국 어려운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균형 있게 큰다는 건 다 엉망이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균형감 있게 큰다는 건 세계가 다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세계가 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게 균형이라고요. 애들 뭐 지금 학교 안 간다 그러고 힘든 일도 있고, 결혼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막 싸우고 힘든 일도 있고, 그리고 돈도 있다가 없다가 막 정신 없고, 집도 샀는데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막 떨어졌다가 막 또 고생하고, 주식도 했는데 오르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봐요. 이게 다 사람이 움직이면 완벽하게 짝짝짝짝짝 이렇게 되는 게 어딨냐고요. 20대 때 수능 볼 때도 그게 안 됐잖아요. 그 하나만 해도. 공부는 어때요? 변수가 드물어요. 너 거기 있어? 내가 너 만점 맞을 거야. 그러면 정해진 걸 놓고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다 대상이 있죠. 주식도 예측 불허 대상이 있어. 부부관계도 예측 불허 서로가 감정이 엉켜 있어. 애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 돈도 어떻게 될지 몰라. 집값도 어떻게 될지 몰라. 온통 예측 불허한 걸 다 상대하고 살죠. 불확실한 걸 상대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가장. 그 불확실한 종목이 몇 개가 있어? 보통 돈, 일, 아이, 커리어, 재테크 문제, 세분해서 보면 재테크도 부동산, 주식, 금리. 우리가 이런 금리가 올 줄 알았어요? 모든 불확실한 걸 상대하고 사는 게 30, 40대예요. 평생. 그것도 40대가 제일 세게 상대해요. 왜냐? 그때 가장 역동적으로 크니까. 그때 가정을 이루고 애들을 키우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요? 삐뚤빼뚤한 그 밸런스가 그게 맞는 거라고. 깔끔하지 않다고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40대가 되고 나서 부모님을 좀 온전히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분들도 많아요. 원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만큼 살기도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런 걸 좀 깨달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처지가 돼서, 그 사람의 나이가 돼서, 그 사람의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상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0대가 돼서 애 길러보고 고생해보니 그때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왜 그때 나한테 이런 요구를 했는지, 그때 왜 두 분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런 걸 말하자면 어른 대 어른으로 이해하는 거죠. 부모를 이해한다기보다도 내가 40에 오니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마흔의 부모를 깨닫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지금 70의 부모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70 가면 그 70 부모를 알게 되죠. 대표님의 마흔은 어떠셨어요? 지금처럼 완성형이었나요? 그럴 리가 없죠. 마흔이었으면 내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데 지금 20년 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앞서 20년을 상당히 무명으로 지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좀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냥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지, 애들이랑. 뭘 버텨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지. 지금 그러면 30살들은 버티세요? 버티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떨 때? 내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좀 나아지겠지? 내가 원하는 꿈은 저 앞에 있는데 내 현실은 약간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 근데 어떻게 그래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내가 원하는 꿈이 저 앞에 있어. 근데 가야 돼. 왜 가야 돼요? 안 가면 되잖아요.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가니까 또 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렇게 간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꿈을 가졌다라는 건 엄청 좋은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고 싶은 거잖아. 근데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운? 노력? 운, 노력?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시간이요. 시간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어떤 꿈도 이루는데 1년 만에 되는 건 없어요. 코인도 1년 만에 못 한다고요.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꿈을 가졌어요. 얼마나 피아노를 쳐야 온몸이 피아노 셰프로 바뀌어서 피아니스트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갖고 돼요? 10살에 피아노 쳐서 20살에 피아니스트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15년은 돼야 기량이 올라가고 그걸로 먹고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건 40이나 돼야 되니까 20년 그 직업을 갖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피아니스트라는 직업을 갖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년은 고생하면서 열심히 배우면서 걸은 길. 그 다음 10년은 막 콩쿨도 입상하고 뭔가 인정받으면서 간 길. 그때도 돈 안 돼요. 자, 그 다음 10년은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내 음악에 대해서 교환 가치가 생겼어. 내 음악을 듣고 싶어 해. 그래서 돈도 벌고 신나게 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가고, 또 그렇게 10년, 20년. 그러면 이 사람이 피아노로다가 평생을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가 조급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를 왜 그렇게 딱 계산을 해서 지금 내가 드리는 노력에 대해서 왜 버틴다고 생각해요? 봐요? 버티면 어떻게 50년이래요? 버티는데 이게 수영장 안에 코 막고 들어가서 에이씨 버틸 거야 하는데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돼요? 그냥 걸어가야 피아니스트가 되죠. 걷다가 힘들면 눕다가 다시 뛰다가 신이 나서 펄펄 뛰다가
그래야 50년, 60년, 70년 피아니스트로 사는 거예요. 이게 꼭 피아니스트가 아니고 요리사도 그래요. 사업하는 것도 그래요. 직장 다니는 것도 그래요. 결혼 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버티면 다 2년도 못해요. 그러니까 난 버틴 게 아니에요. 버텼으면 고맙고 버텨야 돼. 강사로 성공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버텨야 되지? 큰일 났다. 나 엄마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버텨야 되지? 이거 언제까지 살아야 돼? 100살까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버티지? 무슨 수로 살았겠어요. 그냥 걸어가고 산 거란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최초 10년은 무명으로 돈도 못 벌고 그랬지만 그 돈에 맞춰서 또 살았어요. 작은 집에서. 또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그때도 괜찮았어요. 그럼 두 번째 그 다음 10년은 좀 사람들이 강사료도 조금 올리고 살만하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10년은 50대 10년이잖아요. 인지도도 생기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다 좋았느냐? 아니요. 또 회사도 키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고민거리도 많고 늘 힘든 거와 행복과 좌절 이런 게 다 섞여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내가 40대를 한번 살아보니까 그래도 40대 요거는 하면 좋았던 것 같아. 네, 하는 게 되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40대에 반드시 꼭 챙겨야 되는 게 늦지 않았다. 난 아직 되게 어리다를 챙겨야 돼요. 인생 시기로 봤을 때 40대 11시거든요. 네. 점심도 아직 못 먹었어요, 사실은. 마흔 수업이라는 책을 쓴 것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당신을 위한 김미경의 마흔 수업이거든요. 진짜 40대 만나보면 다 늦었대요. 근데 우리 100살 살아요. 그리고 요즘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얼마 전에 한국인 중위나이가 발표가 됐어요. 한국인 중위나이가 뭐냐면 인구 분포 등에서 딱 중간 나이를 발표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28.8세였고요. 요번에 45.6세예요. 17살 차이가 나요. 30년 만에 우리가 17살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46세는 옛날 29살처럼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100살까지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위나이가 46세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70이 수명이었는데 지금 100살이 수명이라 한국인 중간 나이가 이렇게 뒤로 밀려간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 나이가 40대인 거예요. 40대. 그러니까 이때 뭐 해야 돼요? 29살처럼 새로 계획하고 새로 꿈꿔야 100살까지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몽땅 모든 사람은 자기 나이에서 17살을 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60이잖아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나 왜 이렇게 안 늙어 60인데. 아직 43살이시네요. 그쵸. 43이에요. 근데 내가 꼭 43처럼 활동하잖아요. 네. 그것도 꼭 애 없는 43처럼. 왜냐 애 다 키웠으니까. 그래서 100살을 살 때는 40을 두 번째 힘을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40이 이제 한 조금 있으면 은퇴고 다 끝났어. 그럼 다 끝난 상태로 어떻게 100살까지 60년을 사실 건데요. 40을 다시 봐야 돼요. 부동산을 아예 몰랐었어요. 감으로 대출 한 이 정도면 되겠지? 사장님한테 그냥 물건 보여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나? 너나이님이 강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A to Z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아파트 이름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딱 알려주시는 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까지 계산해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매물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매수까지 이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이런 프로세스로 해야 되구나.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집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가격일 때 굉장히 싼 가격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 강의를 듣는 거를 망설이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너무 체계적이었고 정말 신뢰가 많이 가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만 보면 내 집 마련만큼은 후회 없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